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오늘은 노예 해방의 날, 준틴스데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휴장이지만 네.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요?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1.1% 가량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다우 선물 지수 역시 0.9%가량 하락을 하면서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증시는 안 열리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어제까지만 해도 협상은 열려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사실상 뭐 그런 것들은 저쪽 이란 쪽에서도 굽힐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2주 안에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점에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란의 이런 지하 핵시설을 자발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결정을 아직은 좀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각국의 정상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란은 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뭐 이거는 뭐 종교 전쟁이다. 우리는 뭐 해방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가짐을 굳히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미국을 배척하는 이런 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공격 그리고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시점이고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그렇죠.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이런 점들이 우리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1.3%가량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맞습니다. 하락을 했고 독일, 뭐 영국, 프랑스 다들 지금 파랗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이런 먹구름이 다시 한번 전쟁에 구름이 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하루빨리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도 들려왔는데요. 캐나다가 생각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캐나다 계속해서 뭐 미국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무역 합의 실패 시 뭐 철강에 대한 보복 관세 이런 부분들을 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캐나다와도 계속해서 좀 갈등이 있는 시점인데 캐나다가 얼마 전에 뭐 G7 이런 것들에서는 뭐 크게 뭐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이런 점들 관세에 관련된 점들이 나오고 캐나다 자체적으로 미국의 반미 운동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꾸는 등 그런 사소한 이름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감정들이 다들 안 좋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들 다른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점들이 미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성차 전기차잖아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지금 아무튼 전반적인 글로벌 시점이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다른 국가들 가운데 뭐 터키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동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쉽지가 않은 시점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자꾸 지금 상승을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인플레이션이 네.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점들은 아무래도 우리 생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동결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시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0.25에서 0%로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추가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라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 부채를 잇고 부채라는 게 이제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의 주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주식들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이 높은, 저는 뭐 100% 이상을 좀 예를 드는데 100% 이상 부채 비율이 되는 주식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죠. 금리 인하 행보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인데요. 지금 6월 22일 로보택시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상당히 기대감이 많죠. 그 로보택시가 이제 22일 날 출시를 하고 28일에는 집 앞까지 뭐 가겠다라고 해서 상용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지금 오스틴 다음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런 데 서비스를 확대할 거고요.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수십만 대, 또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한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지금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그렇죠.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구글과 바로 아마존 이 3파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지금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만의 독주가 아니라 지금 세 개의 회사가 서로 치열합니다, 경쟁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죽스 이거 나온 게 엊그제 나왔죠. 어제랑 뭐 해가지고 말이 나왔는데 운전대 없는 거 역시 로보택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예, 구글하고 이제 구글 웨이모랑 아마존 죽스 같은 경우는 고급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그러면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다가 있습니다. 네. 라이다, 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일차적인 이렇게 보잖아요. 가시광선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다 개념이 들어가면은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운 굉장히 깜깜한 데서도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 레이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적용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근데 웨이모랑 구글의 웨이모랑 아마존의 죽스는 고가의 라이다가 장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반면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라이다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카메라로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싸요, 가격이. 그래서 고객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저렴하면서 효능이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고급화되어 있는 거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수 없는 게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치열해가지고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이번에 나왔고 구글의 웨이모도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것들, 테슬라를 무조건적인 낙관으로 보지 말고, 또 유럽에서 반미 운동도, 불매 운동도 좀 커지고 있어서 테슬라를 좀 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테슬라 $400 목표가의 어떤 투자 의견 변화가 있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400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대신에 좀 단기적으로는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22일 날 로보택시 출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급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급등할 만한 호재로는 볼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고, 그렇죠. 사실 뭐 12일 날 하려고 하다가 또 네. 이렇게 좀 미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등할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저는 뭐 $4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이 변수들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바클레이즈도 최근에 목표가를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지금 $200로 목표가를 상향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이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145인데 고점이 $15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3인데 거의 뭐 비슷하게 갔는데요. $200까지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또 그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이런 AI 수요와 블랙웰 이런 공급망이 좀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까 저번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괜찮게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비 높게 나왔다 보니까 뭐 다만 이제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클레이즈는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앞으로의 생태계, 쿠다라는 생태계 이런 것들 AI 그런 점들이 엔비디아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 저 역시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빅테크 대장주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AMD입니다. 최근 들어 AMD에 대한 투자 의견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 AMD는 이제 쿠다 아까 엔비디아의 예. 쿠다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보다는 2등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칩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넓히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우승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변화, 기술 혁신 이런 점들 되고 있다라는 거. CPU도 잘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좀 요즘 그래픽 카드라던가. 네. 근데 그래픽 카드는 사실 엔비디아 약간 밀리는데 CPU는 거의 뭐 최강자급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AMD 보시면은 지금 뭐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이 아주 상방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시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AMD는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차트 역시 좀 잘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하나씩 확인해 봤고요. 휴장인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만한 이제 또 저녁이 되면 장이 다시 돌아오니까요. 네. 탑픽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느 기업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코인베이스요? 네. 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지니어스 법안 이런 통과가 기대감이 되고 있고 네. 이런 점에 따라서 코인에 대한 법안 규제 오랫동안 규제 늪에 갇혀 있었던 것들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 있잖아요. 7월 9일까지 지금 선포를 했죠. 최후 통첩을 했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7월 9일까지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대부분 오늘 떨어진 것처럼 유럽 증시 떨어지고 뭐 떨어진 것처럼 대부분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50%다 보니까 근데 코인은 이런 관세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도 사실은 코인은 뭐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연동되는 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성격이 다른 부분도 네. 있어요. 예. 디지털 금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어제 보면 16%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좀 급등이 나왔던 점들이 좀 상당히 좀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만 달러 위에서 잘 안정되고 있죠. 앞으로 네. 코인베이스의 주가 흐름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